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우 시절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저희가 방송 한 4, 5년 하면서 네, 제가 먼저 인사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아예 혼자 하신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바꾼 이유는 네, 저희가 또 한 번 방송에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와 있는 곳은, 만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시간 밤 10시 30분입니다. 네, 두 중년의 남자가 네. 초로의 중늙은이 두 명이. 모여서 이걸 또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것인가 네. 하면은 저희가 보통 신혼여행으로 올 수 있는 이 제주도에 네. 남자 둘이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 둘이 와서 한 거라곤 맛집 투어, 술 일절 없이 네, 3일 동안 무려 한 15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네. 어떤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아주 따끈따끈한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저희가 네. 중독돼서 시청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보려고 여기 여행 온 게 전혀 아니고, 저희가 무슨 전지훈련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냥 저희 제주도 놀러 왔어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벼랑간 이 프로그램 하나에 꽂혀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거의 15시간 정도 되는 거를 다 본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3박 4일 여행 왔는데 네, 3박 4일을 남자 둘이 여행을 온 것도 웃기지만 네, 여행 와서 15시간을 충분히 넘는 네.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하나를 2회독을 정주행하는. 거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드릴까요? OTT 웨이브에서 방송되고 있는 네.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이라는 어. 프로그램이죠. 네. 굉장히 정치적인 이름의 프로그램인데요. 타이틀부터 굉장히 도발적인데 네. 그 이유는 사실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가 올해가 총선의 해이기 때문일 겁니다. 맞아요. 그 올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렇죠. 선거의 해예요. 미국 대선이 있고요. 네, 11월 달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4월 10일에 네.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남짓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온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도 이 1월부터 시작한 더 웨이브에서 네. 더 웨이브가 아니죠. 웨이브에서 방영 시작한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거의 이제 종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조금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OTT였기 때문에 아마 출발할 수 있었던,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저희 중년 남성 두 사람은 정말 열광하듯 봤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파민 분수예요. 거의. 그렇죠. 나는 솔로를 넘어섰다. 넘어섰다라고 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생각합니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솔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는 솔로 이야기 길게 할 건 아닌데 저희가 조금 비판적 시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웰메이드인 것 같아요. 전 천재들이 예. 몇 명 붙어서, 그러니까 출연한 사람들도 천재적이고 제작진들도 그렇죠. 천재적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냐면 제작진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지금. 그냥 카카오라는 거 뭐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 네, 인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저희가 조금 소개를 맞아요.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크게 4가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논쟁적인 영역을 네, 우선 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정치, 젠더, 계급, 개방이에요. 네. 소위 말해서 뭐 진보냐 보수냐. 그렇죠. 많이 익숙한 단어죠. 뭐 좌파냐 우파냐, 그렇죠. 페미냐 아니냐. 그게 이제 정치 영역. 네, 그리고 젠더는 페미냐, 이퀄리즘이냐. 네. 사실 이퀄리즘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있는 겁니다. 정치 이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없고 그냥 편의적으로 이 방송에서 그렇죠. 붙인 이름 같아요. 네. 근데 뭐 그 부분 그런 정도는 저희가 네. 허용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제작진에서 하고 싶었던 그 명명은 아마 반페미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계급에 대해서는 부유한 계층이냐, 어. 아니면
좀 서민 계층 혹은 조금 더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하층민이냐. 그렇죠. 수저, 흙, 금 이거예요. 금흑수저. 네. 네. 아주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가장 피 튀기고 그렇죠. 가장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무시무시한 네. 분야죠. 그런 영역들이죠. 근데 이제 출연자들이 흙수저냐 금수저냐로 나눈 거죠. 그렇죠. 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개방에 대한 내용이죠. 개방. 어떤 개방인가요? 뭐 이주민을 받을 것이냐. 네네. 혹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네. 즉 개방성이란 전체적인 영역을 하나 놓고 얼마나 외부에 열려 있는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주민의 영역까지 네. 혹은 이민자의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개방성에 대한 적극성과 소극성을 그렇죠. 각 참여자의 어떤 태도를 맞아요. 규정하게 되는 거죠. 뭐 난민 문제, 탈북자 문제 뭐 네. 이런 겁니다. 네. 재밌는 건 이 부분이 각각의 영역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네. 최대 각 영역별로 3점까지 획득할 수 있어요. 그 강도가 있는 거죠. 척도가 있는 거죠. 네. 얼마나 센 건지. 그리고 총점이 그렇게 되면 12점이 되겠죠. 네. 3 곱하기 4는 12. 니까. 네. 네. 이렇게 12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최소 4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 1, 1, 1 이렇게. 사- 0점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무조건 선택하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4점부터 12점까지의 12명의 참가자가 우선 세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각자의 점수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요게 일단 기본 값이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정치 서바이벌을 통해서 네. 큰 축은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면 네. 여기서 공격당한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 어떤 이념 지도, 사상 지도를 갖고 있는지가 노출되면 그 제어의 사상이 검증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퇴출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네. 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알고 공격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죽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방어권으로서 어떤 면제권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탈락 면제권 탈락 이런 게 면제권 있는데요. 정도가 네.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게 보면 이 예능에서는 사실 정치 예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노골적으로 선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내용도 리더십에 그렇고요. 대한 내용. 네. 그래서 매일 1일 리더를 일단 선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1일 리더 선출 이후에 중간 정도 되면 종신 리더까지 선출을 해요. 맞아요. 근데 물론 모든 참가자가 이런 내용들이 이 스텝대로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점의 시점에서만 보는 거죠. 네. 그 규칙은 그때마다 전달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들은 이게 9일간의 서바이벌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총 기간은 알고 있지만 그렇죠. 세부 내용은 모른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세부 규칙은 모르는 채로 그날 정해진 규칙이 애드되는 거죠. 누적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안나 방송이 울려 퍼지면서 갑작스럽게 공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이제 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리더라는 정치적 장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일종의 이들이 국가를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종의 생산성, 네. 즉 경제 활동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상금을 획득하고 네. 그 상금을 나중에 최종 살아남는 자가 네. 획득하는 형태의 서바이벌인 거죠. 네. 매일매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상금을 일종의 국내 총생산 같은 거죠. GDP 같은 그렇네요. 개념의 진짜 그렇네요. 그 경제적 부를 이뤄가고 네. 그 상금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매일 저녁 때 익명 게시판에서 네. 아주 논쟁적인 주제를 갖고 익명 채팅을 하는 거죠. 키보드 배틀을 하게 맞아. 됩니다. 키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키배를 하게 되는데 이 키보드 배틀은 여기서는 각자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맞아요. 이 안에서도 또 얼마든지 속고 속이고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촘촘한 그렇죠. 트랩을 설정해 놓은 게 네. 제작진의 의도고요. 이게 일단 전체적인 룰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부터는 저랑 원우 씨랑 더 커뮤니티라는 굉장히 웰메이드 시사 예능을 네. 너무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전달을 해봐야겠다.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능계의 루이비통입니다. 그렇죠. 명품이에요. 네. 그래서 요 예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희가 모든 내용 에피를 다 줄거리를 요약해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직접 보시면 네. 또 좋겠는 훨씬 더 마음이 재밌고 있거든요. 네. 예능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압축시켜 놓으면 그 재미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게 사상 검증이다 보니까 네. 저와 원우 씨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이나 네. 현실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올해는 정말 총선의 해,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런 쪽으로 좀 껴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방송에서 거론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정치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또한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혹은 뭐 향유하는 그렇죠.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자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호 씨 제가 뭐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말 웰메이드 예능이 네.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네. 상당히 예민한 시절이거든요. 네. 다들 정치 얘기하는 거 정치 얘기를 같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 어떤 포부를 갖고 만든 것 같은데 네. 정말 천재적인 예능이에요.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네. 이 예능이 뭐 사실 전체 뭐 대형 커뮤니티에서 거의 회자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 예능은 저희가 이렇게 열광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장벽이 좀 높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뭐 지상파에서 만드는 것이든 종편 채널에서 만드는 것이든 타겟 시청자층을 보통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로 설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능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타겟 시청자층은 중2로는 죄송하지만 물론 똑똑한 중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청자 기준으로 중2는 턱도 없고요. 아하. 제 생각에 이거는 무조건 뭐 한 20살에서 25살 이상 20대 중반 이상 대학생 이상 정도가 돼야 그것도 집중하면서 이것만 보면서 집중을 해야 겨우겨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에 뭐 온갖 유튜브 보면 뭐 다른 OTT에도 도파민 광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굳이 애써 이해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시켜주는 그냥 나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사상검증구역 커뮤니티라는 예능이 상당히 독특한 포지션인 게 뭐냐면 TV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것 같은 효과를 줘요. 그렇죠. 뭔가 교양이 증진되는 듯한 효과를 주는데 그게 마치 되게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의 쾌락이나 정말 재미있는 그런 정치 사상 도서를 읽었을 때의 쾌락을 혹은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능으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예능이지만 그렇죠. 독서로 치면 굉장히 경제적인 또 맞습니다. 교양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조 셰프님이 얘기하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조금 어렵다는 게 이 예능에 인기가 덜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뭐 저도 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네. 조금 전에 원호 씨가 말씀해 주신 게 맞거든요. 네. TV로서는 좀 어렵지만 네. 독서로서는 좀 쉬울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이 부분인데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TV에 대한 기대값이 다른 거죠. 네. 독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TV는 그냥 송출되는 걸 그대로 눈이 따라가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세팅되지 않은 모드에서는 네.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 네. 다만 저는 웨이브에서 나온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총선 전에 한 번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네. 올해 수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와. 왜냐하면 굉장히 논쟁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가능한 이해 같아요. 사회문화나 논술 같은 영역에서 네. 발췌할 법한 굉장히 고퀄리티의 청년들의 그렇죠. 의견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혹은 그렇죠. 다른 거 보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네. 그리고 혹은 뭐 수험생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상검증구역 커뮤니티 에피소드 1화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중해서 보셨다. 네. 상당히 푹 빠져서 재미있게 보셨다라고 하면 책 한 권 읽으신 걸로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더 요구하면 한 2회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회가 약간 텐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막 룰 설명하고 이러니까. 왜냐면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강추를 하고 네. 이제 추천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1회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1회차에서는) 일단 1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네. 그 인물들은 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인물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네. 좀 다양합니다. 네, 뭐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일단 성비는 맞췄고요. 성비 맞췄고 정당인들, 즉 정치인들이 있어요. 현역 청년 정치인들이 2분 정도 있고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총선 출마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배우들도 있고요. 네. 또 특전사 출신의 어떤 군인 출신 배우도 있고요. 네. 경호원 출신의 여자 경호원 출신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역시 배우고요. 네. 그리고 유튜버도 있고
페미니스트도 있고 운동선수 출신 뭐 감독님, 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맥심 모델도 있어요. 맥심 모델도 네. 있고 정말 다양하죠. 네. 이것만 들어도. 그리고 또 이제 유학생도 있고요. 맞아요. 유학생 래퍼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난 네. 일종의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검은 머리 외국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불순분자도 있고요. 네. 불순분자라는 캐릭터가 네. 존재한다. 그리고 이 불순분자의 활약이 여지껏 제가 봤던 어떤 예능에서보다 네. 정말 절대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능력치를 부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능력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 예능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마피아가 누구인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마피아가 어떤 활약을 하고 얼마나 자기를 잘 숨기고 이런 게 되게 우리가 같이 노는 그 게임의 뭐 퀄리티나 그렇죠. 그 재미를 되게 말도 안 되게 높여놓는 결과를 갖고 올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게임도 이제 더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 인물들도 그러니까 흡사 마피아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분자라고 하는 이제 그 역할은 마치 마피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조세프님 얘기는 커뮤니티 안에서 불순분자 역할을 한 그 어떤 인물의 능력치가 매우 뛰어나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범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빌런인데 네. 주인공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드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네, 뭐 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1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1회피에서 사실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1회피에서 제일 재밌는 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좀 실생활에서 네, 네, 좀 네. 궁금한 건 네. 1회피에서 1일 리더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모여가지고 갑자기 리더를 선발해요. 12명이나 모였으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는 리더를 필요하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온 거예요. 오늘의 리더를 선발하는데 네. 사실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특히 1일차 같은 경우는 추천이 좀 어렵죠.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를 거의 손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뭐 저희가 뭐 굳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네. 1일차의 리더 후보 자원하시는 발론티어 분들이 몇 분 나오잖아요. 뭐 한 세네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사회생활 하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좀 그 결론을 우리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애매할 때 뭐 정해주는 남자 같은 거죠. 오늘은. 네. 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근데 종종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뭐 저희도 군 생활할 때 갑자기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리더를 뽑는. 뭐 소대장을 해볼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신입사원으로 뭐 갔다든지. 네. 회사에. 그 다음에 뭐 학교로 신입생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러니까 반장선거 나갈래 말래요. OT를 갔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반장이 된다면 내가 리더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은 다들 해보는데 그 뒤로부터 내가 그걸 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사실 성향별로도 다 다르고 이제 판단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울지에 대한 저희가 오늘 답을 찾아볼 건데 네. 그 전에 우리 각자의 성향을 한번 체크해보죠. 네네. 원호 씨는 이럴 때 네. 자원합니까? 저는 자원 못해요. 왜요? 일단 주목받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사람들이 나를 되게 권력욕이 있고 관심 종자인 것처럼 오해하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살면서 4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치고 나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실프님은 어떠세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군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체면 같아요. 체면이죠. 체면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우리 문화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걸 약간 그 노골적인 걸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고 네. 그 부분이 조금 주책맞아 보인다거나 좀 억세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나는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네. 그 욕망. 네. 그래서 숨죠. 그래서 약간 숨고 은폐언폐를 한 상황에서 네. 또 자신이 없기도 해서 제발 나를 지목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간절한 기도까지 할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조시프님이 별로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군요. 일단 리더를 양가적인 마음이죠. 하고 싶은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이 한 30% 정도 되면 네. 또 내 안에 걱정 인형이 발현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내가 뭔가 망쳤을 때 네. 흠씬 사람들한테 문매를 맞는 네. 즉 언어적 문매를 맞을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잘 못했을 경우가 걱정되는 거죠. 그 심판대 위에 서 있을 때의 그 어떤 외로운 네. 고독한 심정을 같이 갖고 있죠.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아까 조세프님이 리더에 대해서 뭐 우리의 그런 감시 사회나 먼저 나서는 거에 대한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조 셰프님도 다른 적극적으로 나서는 리더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제가 우리 사회라고 확장했을 뿐이지 저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조 셰프님은 그런데 나가서 막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시는군요.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네. 그 말은 즉 저의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저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매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저는 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직 서로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왜 이렇게 나대? 나대. 그렇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남들도 나한테 그 기준으로 적용할 거야.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럼 원우 씨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아니요. 저도 솔직히 그래서 반가워서 물어본 거긴 했어요. 그러면 네. 자 우리 좀 오래 살았잖아요. 네, 저희 오래 살았죠. 그러면 이럴 때 리더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냉정하게. 어떤 개인의 성향 다 배제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론으로 한번 가보자. 즉 그래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아주 뭐 그냥 이익이냐 손해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정을 해볼게요. 가정으로 한번 여러분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일단 하면, 근데 물론 이걸 하는 과정이 이제 또 중요한데, 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다짜고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리더가 존재를 하는데 이 리더를 이끌어주는 또 그 전체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쵸. 군대라고 치면은 뭐 교관들이 있을 것이고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제작진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리더라고 하는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 그 제작진이나 교관들이 어떤 포상을 내려주기 마련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건 사실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불확실성을 뚫은 대가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게 좋다. 다만 너무 나대면서 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첫날 같은 경우는 네.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 없죠. 뭐 관상밖에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노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솔로 첫인상 선택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론티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발룬티어는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이죠. 발룬티어를 하면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발룬티어를 하면서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치가 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까 조 셰프님이 얘기하신 이제 나댄다라고 하는 리스크 같은 게 일단 저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잘해내기는 사실 쉽지는 것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원우 씨의 정리를 제가 좀 해보면 네. 원우 씨의 주장은 네. 1일차에는 나를 후보로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는 네. 발론티어를 하지 말아야 된다. 대신 네. 2일차, 3일차 지나가면서 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서 추천을 하면 그거를 굳이 거부하지 않고 그렇죠. 리더를 해봐라. 그렇죠. 그럼 1일차에는 리더를 안 하겠네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삶의 그 추천법은, 노하우는, 저를 포함해서 조시프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첫인상만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럼 저는 네. 조시프님은 어떠세요? 저는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랑 뭐 결론은 같네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일차에도 해야 된다. 자진 출마라도 해야 된다? 자진 출마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을 별로 안 좋게 봅니다만 네. 이건 저의 한계인 거예요. 네. 제 그릇의 문제인 거고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1일차는 기대치가 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네. 좀 병신인데? 라고 얘기하기가 좀 네. 애매한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그들도 아직 그렇게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여론 형성이 안 돼. 신랄하게 공격하기가 어려워. 근데 베네핏은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네. 우선 그 어떤 효율성으로만 접근했을 때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오히려 1일차에 하는 게 네. 손실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테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베네핏이 많다. 네.
요 부분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저는 인생에 대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네.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고 네. 거기서 작은 경험들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줘요. 오. 근데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회피하는 거거든요. 나 발론티어 안 하고 나 뭐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나는 움직일게 라는 상당히 보신주의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군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 방금 저희 답변에 대한 리플 같은데요, 지금. 네. 아무튼. 네. 좋아요. 뭐 그렇게 알아듣든가. 눈치가 빠르네. 근데 좋아요. 근데 당황하시네요. 반말하시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선택은 네. 젊을 때 많이 해야 돼요. 젊을 때. 젊을 때 이 어릴 도전을 때. 많이 해야 네. 그만큼 손해가 나도 일종의 악가시가 나도 크게 손해보지 않아요. 적자가 나도. 그래서 내가 뭔가 보완하고 네. 조금 더 완성된 나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삶에서 적극성과 소극성 중에서 네.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아직 그 정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할 때는 네. 그만큼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거든요. 호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소년이여 뭐 용기를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소녀들은요? 지금 젠더 갈등. 팬이세요? 아니면 이퀄리즘이세요? 그 말 참 웃기네. 왜 보이즈들만 앰비셔스 하죠? 누가 했던 말이잖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네. 저는 우선 인생에서 뭔가를 던져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얘기네요. 결국은 훨씬 더 큰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네. 나에게 그 어드밴티지가 될 것이다. 베네핏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도전을 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조금씩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되게 너무 좋은 얘기고 예쁜 얘기인데요.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조시프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되게 좀 크리티컬 포인트가 제가 생각했을 땐 뭐냐면 처음에는 기대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쵸. 초반부일수록. 그러니까 1일차가 힘들면 2일차, 3일차라도 어쨌든 초반부일수록 좋다는 거지. 맞아요. 초반부에라도 하는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설령 내가 잘 못하더라도 기대치가 낮으니까 욕을 들먹고 욕먹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아직까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1일차가 매우 그렇죠. 아주 적기다. 그래서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냥 그 한 명이 점조직으로만 그 마음속으로만 그 말풍선으로 존재하지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친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라는 거는 일단 금방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 대해서 1일차 리더 좀 별로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으면 그 두 사람이 생각이 균질화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1일차에 하는 게 사실 좋다. 저도 그 생각에 되게 동의를.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잦은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제 출마할 게 별로 없어. 그런가? 뭐 우리가 반장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아니 뭐 동네 어디 뭐 아파트 같은 데서라도 박사하시려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모르니까. 일단 듣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교훈이라도 네, 그렇죠. 던져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네. 저희가 1에피에서만도 할 얘기들이 꽤 많네요. 네. 사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이거 조회수 때문에 한 건데 영화 잘 안 들으시길래 더 커뮤니티 해보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더 논쟁적인 지점을 저희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1에피에 대한 후속인데요. 네. 거기서 던졌던 어떤 화두들 받고 저와 원우 씨의 생각들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